자, 오늘의 주제는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층간소음을 검색해 봤더니 인기 주제, 자, 이제 뉴스가 이제 쫙 있어요. 층간소음 뉴스가 있고, 거기 내려가 보면 인기 주제로 이제 층간소음 싸움. 자, 첫 번째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분의 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소음 측정기 있잖아요. 층간소음이든 뭐든 어떤 소음 측정기 데시벨 나오는 거를 내가 구매를 했는데 이거 배달 오면 내가 측정하려니까 너네 딱 기다려라. 이분의 글의 내용을 보니까 위에서 띄었나 봐요. 위에서 띄었는데 올라갔더니 윗집은 나 안 띄었다. 증거 있냐? 나 안 띄었다니까요. 에? 아, 뛴 적 없어요. 아, 당신이 예민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되게 조용히 사는 사람인데요. 이러니까 이 밑에 분이 열받으니까 소음 측정기를 네이버 이제 구매하신 거죠. 24,930원 돈 쓰셔서 구매를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런 측정기라도 살려는 마음이 뭐냐면 그 이 소음에 대한 민감도도 다 다르고 또 주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엄청 뭐 예민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조금만 소리가 나도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 나 조용히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쉬고 있는데 위에서 막 뛰어댕기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의 좀 민감하실 수도 있고 또 윗집에서는 나는 나름 조용히 걸은 것 같은데 왜 밑에 집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러지? 내가 안 뛴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안 뛴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갈등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싸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 거예요. 요즘에 어떤 분들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최근 뉴스를 보니까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범단지 모집하는 지자체 이래가지고 이제 세종시가 주택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 시업사업단지를 오는 29일까지 모집을 한답니다. 시험사업단지에는 각각 소음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주고 아까 23,900원이 필요 없다 이거죠. 입주민과 관리주체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도 해주고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주는 등 지원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보완해가지고 과연 이렇게 만약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도 하고 이런 제도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싸움이 줄지 않을까?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한 거겠죠. 이게 살짝 아리송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22년도쯤에 이제 개정안이 나왔어요. 개정안에 따라서 주간 아침에 43데시벨, 이 43데시벨이 40데시벨이 약간 도서관 소음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간이 38데시벨인 공동주택 직접 충격 소음 기준 중 1분 등가 소음도 기준이 주간 39데시벨, 야간 34데시벨로 4데시벨씩 강화를 시킨 거죠. 좀 더 이 층간소음 기준을 높인 거죠. 그러니까 더 조심하게끔. 그러는데 이 1분 등가 소음도가 뭐냐? 1분간 측정한 평균값이에요. 1분간 예를 들어서 조용하다가도 조용해요. 던던던던던던 벙 던던던던 벙 던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벙벙벙 던던던던던 조용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이게 간헐적으로 이게 끊기는 소음들은 이게 과연 평균 딱 내보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1분 동안 계속 지를 수는 없거든요. 이게 간헐적으로 하니까 이게 층간소음 피해 입증도 어렵고 이게 또 측정할 때 층간소음 윗집한테 미리 사전 공지를 해야 된답니다. 저 밑에서 이거 측정할 거니까요. 알아두세요. 이러면 윗집에서는 아 그래요? 나 이때만 조심해야지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측정 입증이 어렵다. 그리고 이게 또 측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거실에 어느 구석에 몇 미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도 있고 외부의 소음도 차단해야 되고 뭐 엄청 조용하게 조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측정하기도 되게 엄청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투자되죠. 결국에 그래서 입증했다 쳐더라도 그것도 민사 소송을 하든 그 또 소송도 또 길어지죠. 이게 지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싶은데 어려운 상황에서 이편한 세상 층간소음 기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제 객관적이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디사일런스가 나온 거죠. 디사일런스 서비스는 이제 국내 처음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입니다. 자,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아까 39데시벨 있었죠?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 시 10초 동안 3번이나 그 충격음이 발생하면 주의 이런 알림이 뜨고 10초에 6회 이상 발생하면 경고 월패드든 휴대폰에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가 또 쌓이겠죠? 이분이 얼만큼, 예를 들면 전체 단지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바닥 충격음이 나오고, 아니면 이 세대, 특정 세대가 유독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유독 충격을 많이 내더라. 라든지, 아니면 윗집이 사실 딱 보니까 별로 충격음을 안 냈더라. 층간소음을 별로 안 만든 세대인데 밑에 집이 조금 예민했다더라. 이런 걸 좀 쉽게 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단순히 이게 알림이라는 게 알려도 줘서 좀 조심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게 데이터들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의 힘 아시죠? 요즘에 데이터를 쫙 모아두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도 가능하고 앞으로 바닥 구조를 좀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기둥식 구조가 더 좋겠다. 테스트 해볼 수도 있고 이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를 또 저희는 기술을 DLNC가 잘하는 게 뭐냐? 기술 개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 바로 합니다. 적용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편한 세상 원천 웨스하임에 실제로 적용을 했고요. 최근에 준공한 현장에. 그래서 입주민들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대 이하의 어린 자녀를 기르고 있는 입주민들의 경우 긍정 반응이 84%에 달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갔습니다. 법정 싸움 할 때도 증거 자료가 될 수도 있죠, 나중에. 근데 법정 싸움 가기도 전에 알림 되고 하는데 법정까지 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과하면 되죠. 지금의 이제 갈등들이 있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들이 새로운 아파트들이야,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야, 뭐 기둥식 구조를 하든 바닥 구조를 바꿔서라도 줄일 수 있지만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이제 코멘터리거든요.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DLNC의 이 편한 세상 아크로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술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특정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그 소음에 예민한 청각 상태인 귀트임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한번 귀트임 현상을 경험하면 이전까지는 별로 의식되지 않았던 작은 소리까지 인식하게 된다. 자, 귀트임 현상. 윗집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화가 났어요. 왜? 너무 청각이 예민해지니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현상, 이 귀트임 현상이다. 상대적인 인지로 인해서 윗집, 아랫집 모두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고성능 바닥구조 기술이 먼저 필요합니다. 2014년 층간소음 관련 법규가 개정하면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때 30mm 두께의 바닥 완충제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DLNC는 2배 두꺼운 60mm 완충제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이 훨씬 우수한 바닥 구조를 고객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은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2014년도 기사들을 보면요. 건설사마다 이제 바닥 구조들을 개발했단 말이죠. 그 중에 다른 건설사들 다 30. 근데 DLNC만 2배, 60mm짜리 참재를 바닥에 넣었다. 가장 앞서 나간다. DLNC가 층간소음 기술 개발에 앞서 나가는 회사다. 그게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 21년 고성능 바닥 구조인 디사일런트 플로어를 개발했습니다. 먼저 21년도에 개발 성공한 디사일런트 플로어 1은 가장 위 크랙 방지용 마감 몰타를 통해 위층에서 전달되는 진동이 1차적으로 걸러지게 됩니다. 1차로 걸러진 진동들은 고성능 복합형 완충제를 통해 2차로 소음이 감소되며 3차로 진동 감소용 선 몰타를 통해 위층의 소음이 줄어들어 전달됩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현장에 적용한 층간소음 구조 중 최고 등급. 여기 저희 이제 개발한 디사일런트 플로어인데요.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 콘크리트가 이제 구조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제 진동 감소 선몰탈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바로 콘크리트 위에다가 차음제를 깔았단 말이죠. 대다수들이 대부분이. 근데 그때 뭐가 문제냐면 도면으로는 딱 선으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도면상으로는 저렇게 딱 콘크리트가 딱 직선이니까 쫙쫙쫙쫙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 현장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아시죠? 자갈, 모래, 시멘트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좀 질게끔 돼 있는 그 콘크리트 그걸 딱 타설하고 나면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도면처럼 저 그림처럼 딱 직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울퉁불퉁한 데다가 차음제를 깔았어요. 울퉁불퉁하니까 그 틈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소음이 덜 감소됐다는 거죠. 그거를 가장 먼저 파악한 데가 저희 DLH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거 어떻게 평평하게 하냐? 지금 말씀드린 진동 감소형 선몰타를, 몰탈이라는 거는 시멘트 모래 물이거든요. 아까 콘크리트에 자갈이 좀 빠졌고 조금 더 물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액체 같습니다. 거의 처음에 굽기 전에 액체 같아서 수평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럼 평평해지겠죠? 선몰탈 한 다음에 굳으면 그 위에다가 완충제를 딱 밀착되게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진동 감소형 선몰탈 한 다음에 그 위에 딱 완충제가 딱 붙게끔, 그래서 층간소음 저감을 할 수 있었다. 요 기술입니다. 바닥 구조가. 뒷사일런트 플로어는 표준 시험실이 아닌 현장에서 측정된 결과가 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 2급. 아까 보셨네. 빠르게 지나가는데 표준 시험실이 아닌 현장. 대부분 그전에는 실험실에서 딱 정해진 그런 바닥 구조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현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등급이 좀 잘 나왔던 거죠. 근데 실제 현장에 그걸 해보면 더 조건이 안 좋잖아요. 실제 현장은. 그리고 작업자들도 다 다르고, 작업자들도 작업이 편하게 돼 있으면 더 제대로 할 텐데, 울퉁불퉁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작업자들이 거기다가 차음제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선몰타를 딱 치고 차음제 딱 붙였더니 실제 현장에서 측정해가지고 중력 충격음 차단 성능 2급으로 국내 최초 가장 우수한 성능을 평가되었고, 인증서를 22년 9월부터 받아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 적용을 적용하고 시작했습니다. 고성능 바닥 구조인 뒷사일런트 플로어 기술을 통해서 에어컨 저소음 모드 수준까지 층간소음을 저감시켰고요.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심리적인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층간소음도 줄이기 위해서 뒷사일런스 서비스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전혀 새로운 방식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사일런스 서비스는 설치된 센서로 바닥의 진동을 측정하여 수집하고 하부층에 발생하는 소음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생한 진동이 일정 시간 내에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월패드나 모바일 기기로 알림을 주어 층간 소음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걸 방지해주죠. 디사일런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최적화된 기준치에 따라서 층간 소음 발생 유무를 파악하고 스스로 주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그래프에서 딱 기준이 있죠. 알림 기준치. 당당당당당당 할 때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3번. 10초에 3번. 39dB의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을 경우에 주의. 알림이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주의하게 되고, 그 데이터들이 기록 관리되고 나중에 분석하면 더 좋은 기술들. 측정된 데이터에 의해 자동으로 알림이 가기 때문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불만을 직접 전달하다가 감정 문제로 변질되는 것 또한 방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먼저 완충제 두께를 2배로 늘린 회사 어디라고요? 대인산업은 자사가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로 특허를 획득. 충격 완충 성능이 뛰어난 차음제를 개발해 빚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실과 주방의 표준. 기존에는 20mm 했었거든요. 근데 남들 10mm 올릴 때 우리는 3배 두꺼운 60mm 바닥 차음 단열재를 가장 앞서서 시공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 1980년대부터 업계 최초로 설립된 건설기술개발원, 건설 기술에 앞장섰습니다. 시험실, 이론과 실제 현장은 다르다. 2019년에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감사원은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위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 LH와 민간건설사의 총 28개 현장에서 바닥 충격음 측정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실험 결과 시험실 성능 등급보다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96%예요. 시험실에서는 인증을 받았어요. 시험실. 그 바닥 구조를 테스트하기 딱 좋게끔 환경 만들어 놓고 한 데는 인증이 잘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 그걸 적용했더니만 96%라는 거예요.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그리고 최소 성능 기준이 4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래도, 너희 적어도, 1등급 아니다. 4등급까지는 해라. 했더니만 60%, 4등급에도 안 되는 거. 기준 미달이었던 게 실제로 현장에 때려보니까 60%다. 특히나 경량 충격음은 중량 충격음이 있는데, 경량 충격음은 뭐 물건 떨어뜨리고 이런 거니까 웬만해서는 4등급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중량 충격음, 가장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바닥, 발망치 같은 거, 콩콩콩콩. 이게 중량 충격음인데
4등급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갈등 생기는 거죠. 실제 아파트, 작업자들, 어떤 작업자가 와도 시공해도 동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선몰탈 딱 치게끔 하는 그 디사일런트 플로어를 만들어가지고 바닥 중견금 성능 평가를 실시해 건설사 최초로 최고 성능 등급을 받았다. 실제 현장에서 최고 등급입니다. 시험실은요, 층간소음을 쌓았을 때는 DL의 마음, 그렇죠. 이 서류상 소음이 아니라 입주민이 느끼는 소음이 중요하니까 실제 고객분들이 느끼는 그것과 법의 기준과 다를 수도 있고 시험실과 실제 현장과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실제 현장, 실제 지어지는 곳이 잘 나오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우리는 이런 기술이 디사일런트 플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거든요.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DL인 씨가 그래서 이 편한 세상 크루에 이런 기술들을 지금 빠르게 적용시키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실제 현장에서 성능이 떨어지느냐? 딱 그림 보시면 이해되십니까? 완충제도 고성능 완충제 쓰고 더 두껍게 하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콘크리트 울퉁불퉁하니까 작업자들이 오실 때마다 딱 편하게 딱 붙게끔 작업할 수 있게끔 선몰탈을 친 겁니다. 이 몰탈이 또 굳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몰탈이 또 굳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입니다. 굳어야지 완충제를 깔 거 아니에요. 이 몰탈 굳는 시간 걸리더라도 선몰탈이 굳는 시간 걸리더라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현장에서 층간소음 줄이는 거다.